XSFM입니다. I, D, W, K. 과학도시, 행정도시, 교육도시, 참을성이 뛰어난 야구 팬의 도시. 그런 남들 다 아는 정보 말고 대중교통이 편한 도시, 지역 간 격차가 없는 도시 같은 예전과는 달라진 이름표를 원한다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대전광역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이 주말인가요? 아, 주말을 잘 보내셨냐고. 아니구나. 주말 하면 안 되지. 몽롱해. 주초를 잘 보냈습니까? 그래야지. 네. 아, 어떻게 살아 계시죠? 예. 책임 프로듀서 UMC이고요. 안외로 총각 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뚝심송 시사평론가께서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신데 제가 요즘 시사평론을 못하게 하고 있죠. 네.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무슨 성관이 직원인 척 굴게 만들고 있어요? 가능한 한 중립을 지켜라.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게 안 들리시죠? 중립을 지킨다기보다는 모두를 비웃고 있으니까요. 아니, 난 그래도 안 비웃고 진지하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저희들은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목숨을 담보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한동안 이 얘기도 못했네요. 해시태그 IDWK 혹은 해시태그 그알실로 방송과 관련된 아무 이야기나 모든 청취자 및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물뚝심송 상임고문이 아닌 이상 보통 멘션은 답을 안 하기도 합니다. 물뚝심송님도 요즘 멘션 응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못해. 네. 할 시간이 없어. 네. 아, 그리고 하나 청취자분들한테 전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게. 네. 해시태그도 그렇고 평소에 언급할 때도 그렇고 그 알씨를 쓰실 때. 네. 아에다가 리을 히읗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에다가는 리을이고 시에다가 리을 히읗을 붙여야죠. 그거는 그렇게 그 R씨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10회 때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앓기 싫다. 네. 안 됩니다. 네. 그 검색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내용이 중요하지 맞춤법이 중요하냐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트위터야 틀릴 수 있죠. 그런데, 특히 공약을 내놓으면서. 뭔 얘기 하죠? 공약의 맞춤법이 틀리고 문장 구조가 잘못됐는데 그 내용이 실할 가능성은 매우 낮더라고요. 아까 전에, 물뚱님하고도 그 얘기 했었는데, 정치, 이제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지 않습니까? 쏟아져 나오죠. 예, 디자인 하는 사람, 현수막 만드는 사람, 공약 만드는 사람들도 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유능한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게 맞춤법 진짜 죽도록 많이 틀리고. 그게 디자인이나 이쁘게 해서 나오나? 선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냥 사회 일반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진짜 어떤 분야에 유능하고 일할 줄 아는 분들은. 네. 자기 직업에 묶여서 선거 때 그렇게 자유롭게 막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 정치에 발을 담그셨던 분이 하는 말씀치고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예. 해시태그 달아주십시오. 간단한 질문과 답. UFO 님입니다. 사전 투표하고 나면 투표 당일에 선거인 명부에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 투표하고 당일 선거인 명부만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러 가봐도 될까요? 될까요? 가보기를 권해야죠. 오. 가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그 메커니즘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사전 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가 발급되는 순간에. 네. 그 중앙에 있는 통합 선거인 명부, 즉 그 데이터베이스죠. 네. 거기에 이 사람의 투표 사실이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본 투표 당일날 선거인 명부에 체크돼서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인들 모아놓고 시연했던 그대로입니다. 네. 그게 만약에 에러 났다. 네. 그럼 이건 사전 투표 전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은 못하니까 가서 체크해 보세요.
걸 권합니다. 네. 예. 저희 방송이 이 투개표와 관련해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권장하는 건 이거죠. 예. 감시. 직접 가서 보시라. 뭔가 궁금하다. 가능한 한 무조건. 근데 그리고 선관위에 동네 지역 선관위에 전화해서 그 사람들은 뭐 사탕 까먹고 있을 텐데 전화해가지고 나 가도 되냐? 최대한 많이 물어보시고 귀찮게 예. 구시고. 그쪽에서 오히려 좋아합니다. 가겠다 네. 그러면. 예. 전 진짜 좀 걱정되는 게 이게 만약에 뭐 이 새로운 시스템이 예. 뭐 인기가요 새로운 뭐 뮤티즌송 뽑는 방법 뭐 이렇게 도입된 게 아니고 예. 이게 진짜 미션 크리티컬한 거잖아요. 이게 미션 크리티컬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페일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예. 그가 딱히 또 베타 테스트를 해보기도 또 난해한 거고. 저 보궐선거 때 했었잖아요. 지난 예, 보궐선거 때 그렇죠. 어지간히 해봤는데 예. 전국 규모는 처음이라서 예.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8317 스카이. 동래구 교육감에 이런 사람이 나오네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박아주셨는데, 이 교육감 후보의, 무슨 입간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전국 유일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한 매운 교육감 신현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매울 신장가 보죠. 이 신현철 교육감 후보께서 본인의 이름을 지금 공공연히 밝히고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밝힐 이유는 없다. 출마하는 후보들 이름은 밝혀주는 게 좋죠. 아, 네. 오히려 더 좋아하죠, 밝혀주는 걸. 그럼 뭐 그것에 혹하는 그렇죠. 권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죠. 네. 교육감 후보는 동래구 후보는 없습니다. 예. 부산광역시 후보죠. 동래구 교육감이 아니라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입니다. 그렇죠. 예. 네. 하여간 이분이 매운 이유는요.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전국 유일. 머시어날리. 운전 중 잠을 깨려고 그 알씨를 틀었는데 아버지께서 야 거기 정치부장인가 하는 사람은 본업이 택배회사 사장이라면서 하시길래 아니에요. 그건 마사오라고 다른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어요. 이런 모욕적인. 갑자기 무서운 이러고 트윗이 끝났어요. 진짜 무섭다. 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네. 마사오님도 택배회사 사장님은 그러니까요. 아니세요. 부하직원입니다, 부하직원. 네. 사장은 선배예요, 선배. 네. 하여간.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은 택배회사 사장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사장형이 나 싫다는데? 네. 카운터 스트라이크 KR. 예전에는 공약도 몇 개 적어놓고 했는데 이젠 본인 자랑밖에 없네. 명함은 같은 데서 만들었나? 비스무리하네. 단일화 한다고 하니까 그 후에 공약은 알려주나 보겠음. 그리고 사진을 올려주신 것이 강훈태 광주광역시장 후보, 이용석 광주광역시장 후보, 이 두 무소속 후보가 모두 노란색 명함을 쓰고 있고, 그리고는 양력만 나와 있고 뭐 공약은 없나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장은 지금 파란색 하나, 노란색 둘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이제 후회스러운 게 공약이 없는 게 꼭 문제는 아니에요. 공약이 없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선출직을 한 사람들은요, 저희가 이번에 확실히 배운 건데요. 열심히 하죠? 그러면 언론에 잡힙니다. 열심히 하면 언론에 잡힙니다. 근데 그게 언론에 잘 잡히는 사람이 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언플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자 여기 앉아있는 세 사람 말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청취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쓰레기 기사를 이제 잘 집어내시잖아요.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어디 참석해서 뭐 케이크 자르고 커팅하고 뭐 지랄을 하고 그거는 이제 안 속아요. 그리고 무슨 뭐 공약 이행률 어쩌고 저쩌고 뭐 말도 안 되는 관변단체 세계 7대 미스테리 시의원 뭐 이런 단체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데서 뭐 하고 그거 아무도 안 속습니다 이제. 오르가닉 파워 68. 만약에 지금 이사를 가면 투표 날엔 이사 가기 전 주소의 사람을 뽑는지 새로 전입 신고한 지역의 사람을 뽑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이라 하면은 그 후보 등록이 끝난 시점을 말하는 거죠. 후보 등록하고 관계가 없고 예. 그 선거인 명부 확정 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오버뷰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날짜 기준으로 투표권을 줍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 이사 가면은 효과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사 가면 이사 가기 전에 곳에 가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사를 가셔가지고 선거인 명부하고
광고지. 그거 못 받아보시면 공보, 또 어차피 선거 공보라고. 예, 하죠. 공보예요. 선거 광고지. 찌라시. 네. 팸플릿 받으시면 또 힘드시겠죠, 뭐. 예. 참고로 그 공보가 네. 선거 비용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왜냐하면 공보는 전 유권자한테 하나씩 다 보내야 되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걸 선관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유권자 수만큼 찍어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는 괜찮은 당으로 나온 사람들 공보는 두툼하고, 두껍고 알차고 막 노동당 갔을 때는 아, 한 페이지 뭐 이러고. 그리고 좀 없는 후보들은 가능한 한 좀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고 종이도 구리구리한 걸로 이렇게. 네. 갱지에 오고 막 예. 그런. 왠지 근데 그게 실제로 뭐 지역구나 뭐 시의원 이런 거 할 때는 유권자 수가 많지 않으니까 어지간한데 광역 뭐 도지사 후보 정도 되면은 네. 유권자가 1000만에 육박합니다. 그렇죠. 그럼 갱지 한 장 1000만 장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장난 아니죠. 그 환경에도 큰 영향이. 그러면 대선 같으면 공보 찍는 비용만 막 수천억 단위로 갑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선거 특수 때 주문 들어온 거는 보통 잘 깎아주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선관위가 그 선거 비용 보전해주면 그거 거기서 받겠다 해서 외상으로도 해주고 막 그래요. 예. 좋네요. 그건 이제 유력한 정당일 경우. 지지율이 나와서 보전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할 경우. 억울해서 어디 프린팅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 74148412라는 분이 지금 매회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도를 올려주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분 예, 계시죠. 맞습니다. 네, 저는 청취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듣습니다만 청취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트위터 검색창에 지도 해시태그 IDWK 치시면 나옵니다. 아주 알아보기 쉬운 지도를 어디서 이렇게 구해오셔가지고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soul_홀릭 영 투표하기 싫게 만드는 방송이다. 뭔 후보놈들이 날로 먹으려 들어. 네. 진짜 방송 의도를 설명해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분. 최초로는 이러한 질문이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방송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리면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후보는요, 선거에 나오는 선출직에 나오는 후보는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특히나 세상에서 유일하게 허구한 날 두드려 맞고 욕 먹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맞아야 말을 듣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언론도 못하고요, 시민단체도 못하고요, 큰 돈을 준 누군가도 알고 보면 못해요. 표밖에는 심판을 못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에 날로 먹으려는 후보는 없었던 것 같고 좀 싸게 먹으려는 후보도 있잖아요. 모두가 최선을 다하죠. 선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그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예. 그런 그 날로 먹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지역 유지들과의 관계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는 공약보다 훨씬 중요한 것일 뿐입니다. 매일 밤 어디 가서 술을 먹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싹싹 빌면서. 아니면 뭐 그 선거법에 안 걸리는 한에서 뭔가를 계속 뿌리고 있거나.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날로 먹으려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 무투표 당선되는 지역이라든가. 그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득표율 70% 이상 이런 지역. 네. 그런 데 날로 먹는 거죠, 뭐.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날로 먹으려 듭니다. 말이 안 통하는 어떤 탐욕스러운 맹수를 조련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뭐 습성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바뷰. 대전광역시 기본사항 대전광역시장 후보는 4명,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5명의 구청장을 선출하는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16명, 경쟁률이 3.2대 1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통합진보당과 새정치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2명씩입니다. 무소속이 많은 게 아니고요. 새정치국민의당이. 대전광역시 의원은 지역구에서 19명, 비례대표로 3명을 뽑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19, 노동당이 5, 통진당이 2명, 무소속 3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는 새누리당이 3명, 새정연과 통진당, 새정치국민의당이 각각 2명, 정의당과 공화당이 각각 1명입니다. 총 출동.
대전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선거구는 21, 선출 의원 수는 54명, 후보자는 120명입니다. 새누리 39명, 새정연 34명, 통진당 4명, 정의당 3명, 새정치국민의당 1명, 무소속 39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2.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덕구가 1명, 나머지 자치구가 2명씩을 뽑는 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선거는 새누리 10명, 새정연 6명이 출마해서 1.8대 1의 경쟁률입니다. 대전시의 교육감 후보는 6명입니다. 평소보다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내일을 기대하세요. 에브리온 TV, 커피보다 건강한 아르케 더치커피, 오파코 가죽 다이어리, 헤들초 흑마늘 톳 지내기 도와주고 계신 그것은 알기 싫다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특마늘 톳. 잠시 후 대전광역시 지방선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무려 8시간 이상을 추출해야만 맛볼 수 있는 일명 커피의 눈물, 커피 아르케의 더치 커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더치 커피란 게 정확히 뭔가요? 네. 17세기 대항해 시대 때 네덜란드 선원들이 탄생시킨 커피인데요. 배에서는 끓는 물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커피 연두에 찬물을 한 방울씩 흘려 어렵게 커피를 모은 것이 바로 더치커피입니다. 네, 맛은 어떤가요? 뜨거운 물로 추출하던 일반 커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순하고 부드럽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이 적고 지방 성분이 없어 카페인 걱정, 다이어트 걱정,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께서 특히 많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커피 아르케. 대전은 나름대로 이슈가 되게 많죠. 되게 하느님만 못한 말인 것 같아요. 아니 거기 뭐 지금 증평군 무시하세요? 그렇죠. 네. 지금 그 조생대학 찰옥수수가 그러니까 대학 찰옥수수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괴산에게 먹히느냐 마느냐 지금. 이 물뚱님의 말씀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대부분의 이슈는 대전의 센터를 동서로 갈라주는 유등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서의 불균형이 사실은 부산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또 부산처럼 미친 듯이 심하진 않아요. 아 그렇죠. 부산만큼 그러진 않지. 그렇지만 여기도 인프라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렇겠죠. 유등천의 동과 서는 구도심 신도심입니다. 당연히 도로의 때깔과 도로의 너비와 접근성이 다르고요. 시청도, 법원도, 백화점도, 대형마트도, 대전의 특산물인 과학자들이 앉아있는 연구 관련 시설도 죄다 유등천 서쪽편에 몰려 있는데 그보다 주민들에게 훨씬 피부로 다가오는 빡센 차이는 양쪽 중고교생들의 학력차입니다. 교육감 토론에서도 계속해서 논의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 숙제인 동서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움직임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유성 복합터미널. 거기는 아마 유스케어를 꿈꾸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광주에 얼마 안 가서 그린벨트가 풀릴 걸로 보입니다. 대전은 홍진호 선생의 고향인 탓에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의 역사가 22개입니다. 2예요. 외쳐. 여러분. 외쳐 2위. 지하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대중교통은 대전 시민의 되게 영원한 불만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을에 대전시 사는 사람들은 나이 좀 먹으면 그냥 다 자가용 몰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해 있어요. 사방이 고속도로니까 우리가 이제 바깥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알듯이 사방이 고속도로니까 외부에 들어오는 건 쉬운데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인데 들어와서 안으로 움직이는 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외부 접근성만 국내 최고. 막상 도시 안에서는 자가용 없이 다니는 게 여타 대도시들에 비해서는 극도로 불편합니다. 관련 공약은 늘 있었습니다. 지켜졌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은 무슨 문제 때문인지 시내 중심가를 어떻게든 지나가지 않는 광주 도시철도 1호선에 비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노선입니다. 필요한데 다 지나가요. 예. 근데 뭐 1호선만 있는 동네들이 다 그렇지만 환승 시너지가 좀 생겨야 이용객이 확 늘어나는 이제 메트로의 특성상 아직도 뭐 대전에는 지하철 안 타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살면서. 그러니까 되게 노선을 잘 지어놨는데도. 대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사가 이제 1호선 역사가 대전역 환승역. 거기도 이제 나름 환승역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거기가 10,000명이 좀 넘는데 그 10,000명 넘는 수준을 경인권으로 보자면 어디? 신정 내거리? 하고 또 어디 구석탱이에 뭐 몇 개 역들이 10,000명을 왔다 갔다 하는 역들이 있던데 비교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적자를 못 벗어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의 희망이 이제 2호선 개설인데 2호선 개설의 건설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게 실제로 대전 시민들이 미친 듯이 염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최대 변수입니다. 비교적. 네. 충남도와 함께 몸살을 앓고 있는 과학벨트 축소 논란도 아직 해결 안 됐고 대전에 위치한 한전 원자력 연료 주식회사의 생산시설 확대에 대한 주민 반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신세계 유니언 스퀘어에 대한 대기업 특혜 의혹. 뭔가 크고 아름다운데 쓰임새를 알 수 없는 미래 대전 최고의 혈세 낭비 시설. 은흥정이 스카이로드. 네? 있어요.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사진 되게 용도를 알아내기 위해 사진을 되게 많이 봤는데 용도조차 알 수 없어요.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괴산 군민 가마솥하고 바꿔야 된다. 괴산은 은흥정 이스카이로드. 와, 근데 괴산 군민 그 솥단지는 정말 어처구니 없더라, 진짜. 존나 크죠.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예. 이용의 예측이 옳았어요. 목욕시설로 쓸 수 있어요. 예. 옛 유성중학교 자리에 들어서기로 한 국제중 국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국제중 국제고가 들어서는 바람에 쫓겨나게 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기관 세솔센터의 부지에 대한 문제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후보,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충청북도에는 물뚝심송 후보가 있었는데요. 물뚝심송? 그죠. 물뚝심송 후보가 있어요, 이번에는. 대전광역시장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 남자 59세, 정당인 대전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민선 4기 때 대전광역시장을 했었고, 네. 19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 재산이 11억 6,206만 원 정도가 있고, 군필, 공군 중위 출신으로 전과는 없습니다. 19대 때 이제 지역구는 대전 대덕구 출신이었고요. 23회 행시 출신이고, 그 대전시장을 한번 하고 5기 때 낙선을 한 겁니다. 재선을 하려다가. 4기 때 일단 됐는데. 예. 떨어진 다음에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대전시장 한번 할 때, 그러니까 2006년도에 대전시장 출마했을 때, 그때 지원 유세 나왔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칼로 피습당하고 쓰러져가지고 대전은요라고 외쳤던 네. 바로 그 대전 후보였습니다. 네. 이것이 진정한 황금 열쇠였죠. 예. 그러니까 이 발언으로 전세가 역전되어서 선거에 승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봉걸 장사께서 쓰러지시고 예. 이 후보도 역시 모바일 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모바일 이 후보 얘기가 아니라 네. 입후보한 사람들이 만든 후보자 안내 홍보용 모바일 앱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앱을 설치하면 자기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고, 물론 사용자가 동의를 해야 입력을 하죠. 그건 딴지일보 김창규 부편집장이 취재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건 예. 정치가 아니라 그건 야바위야 야바위. 그렇게 해서 근데 동의를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안 넘어간대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곤란하지 않는가. 네. 뭐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앱들 제조사도 알아봐야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후보의 공약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대전시의 모든 이슈를 다 다루고 있어요. 얘기하지 말죠. 예. 그러니까 관심 있는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에 대한 이 후보의 공약을 찾아서 보시길 권합니다. 네.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새끈한 거 아니면 안 소개하려고요. 뭐 특이하고 재밌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네. 공약이 없을 경우에만 소개하려고요. 없다고. 네. 예를 들어 공약이 뭐 연해주 수복. 그런 거 들어가면 좋죠. 연해주 수복이나 뭐 그런 건 좋죠. 네. 강원도 편입 뭐 이런 거면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아니 뭐 세종시와의 전쟁 뭐 이런 거. 아니, 뭐 김제시장 후보 중에 있었잖아요. 뭐. 그 입상과 삼켜버리겠다. 입상과 군산을 정복하겠다. 이런 거. 그리고 이 후보가 최근에 이제 재밌는 발언을 하나 하셔가지고 뭐랍니까? 그것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5월 20일 얼마 안 됐죠. 박 후보가 도담도담 맘스클럽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간담회를 가진 거죠. 보통 네. 이렇게 회사를 방문해서 간담회 갖고 막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담? 예, 도담도담 맘스클럽. 예. 이 회사의 대표 이효주 씨가 제안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네. 사회적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뭐 사회적 기업 했다고 해서 뭐 자금 지원하고 막 이런 직접적인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이 세금 헌터 노릇 하게 하지 말고. 예, 시 전반에 뭐 어떤 그 환경을 좀 바꿔서. 시스템상 우리가 장사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해달라. 사람들한테 홍보 좀 해주고 뭐 이런 걸 해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랬더니 그것은 여야가 잘 이라던가요? 차라리 그 정도면은 뭐 요즘 트렌드에 맞기나 하겠죠. 그랬더니 답을 하기를. 네.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담당할 네.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랬더니 자립을 지원할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우리 흑마늘 해들초 사장님의 명언이 떠오르죠. 예, 종합지원센터가 만병통 치약은 아닌데. 네. 그러면은 그런 거 말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래 그 기능까지 자립센터에 넣어줄게 이러면서. 진짜 이게 되게 고전적인 대한민국의 가치네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업어줘야 돼. 이게 어떤 재벌의 정신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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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습니다. 그 지원센터가 재벌화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발식 확장.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듣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걸로 끝. 알겠습니다. 그 바람을 이루는 일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10명 중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후보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58세 정당인 대전 중구에서 17대 18대 당선되었던 재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전략공천으로 입성한 여로당 탄돌입니다. 참여정부 때 요직을 맡아서 정치평론계에서는 여로당 당시에 친노 직계로 분류됐었습니다. 여로당 이제 뭐 후반기쯤에는 이제 개파들이 존나게 많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렇게 많진 않았던 친노 직계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06년 대전시장 경선하다 말고 전략공천 반발하며 탈당했습니다. 뭔가 띄워주는 것 같더니 제가. 이듬해에 이인재가 탈당해서 내가 왜 낮춰 불러? 이인재 님이 탈당하셔가지고 그 정도면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죠. 피닉스 사막 깨워서 12번째 탈당을 하시오. 이 국고보조금이 다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해 있던 국민중심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던 선진과 창조 모임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시 새정연으로 돌아와서 새정연 후보로 나섰고요. 한 EU FTA 비준안에 대한 비판, 미디어법 통과 방해 등과 같은 자유선진당 당론 중에 좀 합리적이어 보이는 견해들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내대표로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은 좀 특이한 게 많았거든요. 그동안 그전에 자민련 같지 않았거든요. 민주당과 민노당이 전원 빠진 채로 진행됐던 한미 FTA 통과 당시에 출석해서 반대표를 던졌던 단 7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7명 중에 한 명은 뭔가 이렇게 잘못 누르고 이런 한나라당 사람이었고 나머지 6명은 자유선진당이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한나라당 사람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설마 그 버튼의 위치를 몰랐겠어요. 그날따라 랜덤으로 이렇게 색깔이 왔다 갔다 버튼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 영화관 오락실에 가보면 색깔 계속 바뀌는 버튼 누르는 에이 모르겠다. 네.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일 잘하는 건 국가를 위한 일을 잘했느냐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제외하고는 주로 법률 위반보다는 대전시 지역 민원 호소만 많이 하고 다닌 기록이 더 많습니다. 이게 뭐 우리 부산사에서 조경태 의원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구민들은 좋아하잖아요, 조경태 의원을. 국가 SOC 많이 갖고 왔으니까.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쪽을 택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정치인을 택하느냐는 순전히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통합진보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창근 후보입니다. 남자 59세, 금상고를 졸업했고 정당인입니다. 재단법인 대전 김대중 기념사업회 이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대중 사업회 이사님께서 통합진보당이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관권 부정선거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통진당 계열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단체들은
이름이 매우 길죠. 그렇죠. 예. 우리 지난 회엔 칭찬했잖아요. 자세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름만 알 수 들으면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절대 해상하지 않고. 예, 네. 언론에서 어차피 보도를 안 해주는데 아, 이름만으로 알 수 있게. 예, 아.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0년대 81년도에 아람회 고문 조작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전두환 정권 당시에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입니다. 그 아람이의 100일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잡아가가지고 오진 고문 끝에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 조직원으로 조작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고요, 이분이 김창근 후보가. 아하. 그래가지고 그 5.18 민주화 유공자로 분류됐습니다. 네. 민주대전, 복지대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건 그 통진당 후보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약이죠. 공공부문 그렇죠. 비정규직 예. 문제. 공공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 물, 전기, 가스 등을 무상 공급하겠다. 아우 좋죠. 며칠 전에 가스비를 냈더니 아주 와닿네요. 허리가 휘청거렸어. 예.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 지하철 2호선을 전면 중단하고 버스 완전 공영제로 대체하겠답니다. 통진당 후보들의 개인적인 연락처들이 대체로 그 통진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거든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한번 해보시고요. 아, 그래요? 예. 갑자기 왜 미팅으로 돌변해요? 전화해서 무슨 얘기하라고? 이게 그 공약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신 분 같더라고요. 왜 지하철을 왜 안 하냐? 네,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딱히 자세한 내용은 또 홈페이지에 안 나오고. 그래요. 물어보실 분들도 있겠네요. 대전 사시는 분들 중에. 그거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좋아합니다. 2호선을 집어던진 다음에 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버스 노선 어떻게 신설하고 확충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네요. 저라면. 네. 정의당 한창민 후보입니다. 남자 40세, 공주대 교육학 석사입니다. 정의당인이고요. 그렇죠.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부 운영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현재 노무현재단 대전, 세종, 충남 지역위원회 공동대표입니다. 네. 착한 규제가 없으면 지방경제 설 곳 없다 하면서 박통의 묻지마 박통이라고 해도 되나요? 예. 네, 박통의 묻지마 규제 완화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 대전시 용역근로자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 이 용역근로자나 아니면 비정규직 부문에 대한 정규직화는 정의당과 통진당이 이렇게 맞닿아 있더라고요. 보편적인 공약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민주당 시장들도 해요.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실행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공약은 많이 들고 나오더라고요. 네. SSM 입점 규제를 강화하겠다. 협동조합 및 마을 기업을 육성하겠다. 그 원도심이 원래 구도심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 대전시장 집무실을 옛 충남도청사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시청은 그냥 있고 도지사만 공무원들이 저 결제 받으려면 거기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시청 공무원들한테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시장을 멀찌감치 갖다 버려. 그렇죠. 시장실이 도시 저편에 뚝 떨어져 있으면. 네. 그러니까 방 안에 원래 가둬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시장 같은 경우 공무원들 입장에서 입장에서. 근데 아예 멀리 그냥 보내버리면 대통령도 그 아랍에미리트 가니까. 나라가 한결 좋아지죠. 나라가 한결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용은 김기춘 지지잖아요. 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도 있고 이분도 블로그도 성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김창근 후보와 한창민 후보를 보고 느낀 게 충남북에 있는 그 진보 계열 정당 후보들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네네네네. 이틀 동안 참다가 폭발했네. 예. 네. 그리고 무소속들도 엉망이 많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대전 시내로 딱 들어오니까 또 분위기가 바뀌네요. 제가 보니까 도시형 후보를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요? 근데 왜냐면 대전시의 엉망은 제가 알기로는 다 해정연에 몰려 있어요. 이런 디스를. 이게 지금 그래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네. 충북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충청도형 이 무소속 예, 맞아요.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당류 후보. 다당류. 예, 꼭 새 당을 돌아온다. 예. 네, 그런 후보들 대전에도 많아요. 많습니다. 동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구청장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새누리당 동구청장 후보 민병직 남자 59세 정당인 대전 상고 출신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선대위 대전 동구 총괄본부장을 했었고 새누리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이장우 국회의원의 특별 보좌역이었었고 재산이 21억 9,207만 원, 군필 전과 없음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동구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 형제가 많을 것 같아요. 개미예요. 서로 페로몬으로 의사교환을 하는. 네. 아, 그래서 인터넷에 없었구나. 페로몬으로 하느라. 아, 옛날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페로몬을 이렇게 뿌려주는 기계가 나온다고. 그건 개미용인가? 예. 공약은 대부분 뭐 재개발, 뭐 경제 활성화, 일자리 문제 항상 이런 있는 공약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식장산 개발 공약이 있고요. 네. 국화 축제를 열겠다. 그것도 그리고 특이한 축제를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역 영시 축제를 재개하겠다. 이게 축제가 있었거든요. 영시 축제요? 예. 그건 뭘까요? 역사적 배경이 있는 모양. 그런 축제를 통해서 이제 문화 동구를 만들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 대전역 영시 축제가 이름이 특이해서 찾아봤죠. 네. 유명한 노래 대전 브루스 있잖아요. 대전발 영시 50분. 그런 노래가 있나요? 네. 이 노래의 가사에 착안을 한 대전발 영시 50분. 그 영시에 하는 축제입니다. 밤중에. 뭐야 그게? 그 여름밤에 며칠 동안 그 네. 대전역 근처에 모여서 노나봐요. 그게 답니다. 감동적이지 않네요. 예. 저희가 자세히 못 알아봤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네. 뭐, 그러니까 그냥 흔한 지역 축제인데, 네. 여름철 밤에 심심하니까, 네.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 축제를 개최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름을, 그 대전 브루스라는 노래가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그 대전역 영시 축제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축제 말고 멋있는 공약은 없었나 보네요. 아까 뭐 얘기했듯이, 네. 경제, 일자리, 경제. 그렇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레이닝 챔피언 한현택 후보 58세 당연히 공무원이고요. 대전대 행박 재학 중. 그전에는 청장하기 전에는 대전시 공보관 했었고요. 자유선진당에 있었습니다. 다당류죠. 다당류.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그래요. 제가 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 공약 이행률 지자체 평가 이런 자료들 우리가 안 마주치고 싶었어도 우리 사람은 죽도록 봤을 거 아닙니까? 저는 믿을 만한 거 이거 하나밖에 못 봤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타율 한 50%? 나머지는 타율이 5할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아, 그 정확성이요? 네, 어디서 뭘 받고 평가했는지. 이것은 21세기 언론정보학을 다시 복습하고 돌아오시고요.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선정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임기 동안에 1위는 대구 동구의 이재만 구청장이었고요. 광역시장 1위는 놀랍게도 0.2% 차로 박원순 시장을 누르고 김머시 경북지사가 예. 예. 그분은 공약을 100% 달성했을 건데요, 아마. 그러니까요. 네.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80점 몇 프로 이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슬슬 게시판 유저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 이게 게시판 유저들 사이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역에서 되게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에 시끌시끌하죠.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노면 전철이냐, 지상고가냐, 아니면 그냥 지하를 뚫느냐. 인데 지하를 뚫지 않은 의견은 별로 없나 봐요. 이게 실제로 지하로 가기가 좀 어려운지. 근데 일단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니까 입장만 전해드립니다. 한현택 현 구청장은 일단 지상고가를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대전 법원에 옛날에 담을 철거하고 시민 쉼터라는 거 조성할 때 그 동네 계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대전시의 푸른도시 사업단장 했던 사람이랍니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이유는 구청장일 때 했던 일들이 자세히 나온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중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 후보 적어요. 예. 대전 중구 갈까요? 네. 예. 새누리당 이은권 후보, 남자 55세 정당인,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행정학 석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새누리당 중구 당협위원장을 했습니다. 군필 전과 없음. 이분은 그 대전 중구 이은권입니다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좋네요. 예, 딱 들어봤더니 글이 딱 2개 있더군요.
보통 어떤 1번 글은 테스트.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는 글인데 두 개의 내용이 같았어요. 아, 진짜요? 또 마우스 또 좌클릭 버튼 고장 나셨구만. 홍진호 선생의 고장이라. 두 개를. 이거. 대전은 모든 게 둘. 네. 산성 안영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설하겠다. 뿌리공원 효 테마마을을 건설한다. 석교동 범골 지역 도로 개설을 통한 레저타운 건설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분의 공약을 보다가 제가 느낀 점이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중구의 재정이 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정도로 열악하지만 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 고통스럽더라도 내일을 위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고 국민들과 함께 용기와 희망과 할 수 있다는 긍지를 심어갈 것이다. 지금 없는 살림에 또 땡기겠다. 네, 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나쁘더라도 참고 뭔가를 하자. 예. 이런 제안은 좋은데 공약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잘하자는 얘기밖에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이 열악한 상황에서 뭔가를 하려면은 뭔가 어떤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해석이 편파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희들 이거 꼭 주장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게 항상 좋은 얘기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기 유권자들한테 우리 시는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 난 이걸 포기하도록 결정하겠다라는 약속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후보자인데 강훈태 광주시장 광주광역시장 같은 경우도 자신이 그 임기 동안 했던 업적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러니까 정치가 아무리 이미지 싸움이고 프로파간다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힘들어도 이사 안 갈 수 있다. 예, 그 이사 갈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잖아요. 나 같은 시장 밑에서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뭔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공약도 한 번쯤은 보고 싶습니다. 전 그런 공약을 걸고 나서서 당선되는 사람도 보고 싶어요. 이것도 지금의 정국이랑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권자를 믿으면 유권자도 믿어줄 거려.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서로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런 날도 올지도 몰라요. 꿈 같은 얘기 같겠지만 꿈 같은 얘기죠, 사실. 근데 그런 얘기를 누군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중구청장의 새정현 후보입니다. 박용갑 남자 57세. 커런트 챔피언. 챔피언 명칭이 계속 바뀌는군요. 네.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디펜딩, 레이닝, 커런트. 네. 한밭대 테크노경영대 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냥 기술경영대학원이라고 했으면 안 됐을까? 이 학교 이름은? 그런데 실제로는 경제학 석사예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에 시의원 시절에 여기에도 이제 콜 오브 시당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런 탓이 어떤지 이 국회 앞에 올라와서 행정도시 원안 건설 요구하면서 아마 엄행부 각성하라 이런 거 외쳤을 거 아닙니까? 외치다가 자진해산했는데 경찰한테 출석 명령을 받았던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요.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측근 2명의 근무 성적을 높이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인사부정이네요. 그리고 또 어떤 공무원을 구청 건설과장으로 전입시키려고 그러라고 또 당시 도시국장한테 지시합니다. 이를 거부한 도시국장을 강제로 전출시켰습니다. 이 문제로 2013년에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끝인가요? 무소속 후보 보실까요? 근데 요즘에 진짜 그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렇게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어떤 인사 명령, 청탁을 명령적으로 내리게 되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그 근래 한 10년, 20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인데 보통 그런 명령이 나오기 전에 눈치껏 알아서 먼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 명령이 직접 입에서 나오기 전에 알아서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잘 뽑겠죠.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 이러면서 말귀를 잘 알아듣는구만 젊은 사람이.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런 작은 변화에서도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징후를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일반 명사로 썩업이라고 부릅니다. 네.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전 동생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59세 남자입니다. 충남대 경영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없고요.
대전시 상수도 관리사무소에서 일했었고 중구청에서도 일했습니다. 오랜 그 공무원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 세무과, 사회복지과, 공원과 등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아, 오랜! 대전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창설 멤버입니다. 노조의 전전 단계쯤 되는 거죠. 네. 아하. 네. 그러니까 직원 협의회 뭐 이런 거니까. 아. 삼성 갔을 때 이제 니네 왜 노조 없냐 그러면 우린 노사 협의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협의만 하는 곳. 협의만 하는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던 분입니다. 아. 말발이 좀 먹혔다 뭐 예. 이런 거겠죠. 지난 8일 중구 대흥동 가톨릭 문화회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부분 출마 기자회견이 이제 시청이나 시의회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 예. 세미나실 같은 무슨 기자회견장 빌려가지고 시설이 다 하잖아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분은 가톨릭 문화회관에 무슨 교실 같은 데서 칠판에 그 백묵 이렇게 그 옆구리 누워가지고 굵게 쓰는 거 있죠. 이렇게 부 긁어서 옆으로. 보통 졸업식 때나 뭐 이렇게 체육 시간에 쓰는. 그러니까 백묵 이렇게 똑바로 잡고 쓰는 거 말고 옆으로 미는 거. 옆으로 네. 미는 거. 그런 식으로 칠판에다가 기자회견이라고 써놓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거 어디서 찾았어? 그 사진이 남았으니까요. 왜냐면 나는 그런 사진이 있어도 칠판을 쳐다보지 않을 것 같거든. 아이, 그 플래카드 한 3만 원이면 찍는데. 조명도 너무 침침하고, 하여튼. 그 느낌? 그 사진 느낌이, 예. 인강 캡처한 느낌? 예, 하여튼. 거기 안에, 인강 안에서 백목 들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나 많지.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하고 합당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네. 사리사욕으로 눈먼 정치 몰입애들을 받아들이며 새정치 이념이 부서졌다고 주장했는데 아마 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네. 전략공천된 데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무슨 번역 기술을 가르쳐드리는 이거야말로 인강이에요. 느껴져요, 막. 무슨 말을 딱 들으면, 사랑하는 당이 어쩌고 저쩌고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반드시 완주하여 아내와 딸에게 블라블라. 그러니까 까임 두 글자로. 그러니까 박용갑 탈락. 박용갑 세정연 후보는 우금미나이즈드 디펜딩 챔피언이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뭐 사리사욕에 눈먼 구청장과 현역 프리미엄 때문에 전략 공천을 강행한 세정연을 모두 뭐 규탄하면서 세 글자로 나 탈락. 예. 물론 이런 일갈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 탈락이긴 한데 사실 속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긴 하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좀 그럴듯한 곳에서 했으면 어떨까? 칠판 앞에서 말고. 예. 대전 시청사를 옛 충남도청 자리로 이전하겠다. 역세권과 주변 상가와 재래시장을 연계 개발하겠다. 충남도 관사촌에 IT산업 육성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 이제 대전에는 이렇게 놀릴 무소속도 별로 없어요. 네. 예, 점잖습니다. 여기는 굳이 갖다 붙이자면 이제 충남과 지금 괴가 비슷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예. 다당류는 많지만 네. 그래도 압축 풀린다고 다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시민의 절반이 출마하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군청 게시판 악플러가 출마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개의 IP를 소유한. 서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구청장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새누리당 박환용 후보, 남자 64세, 대전광역시 현 서구청장이죠. 충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전 대전시 보건복지 여성국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재산이 5,463만 원, 군필 전과 없음. 5억 4천. 5억 4천인가요? 네. 에이, 다 물뚱이. 우리가 이거 세지도 못하는 이거 재산 이게 세주지 말자 이거. 나 익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틀렸을까? 그렇게 따지면 이거 54만 원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4만 6천 원. 예. 이분은 이제 CBS 토론회에 나와서 네. 그 대전 CBS죠, 그러니까. 네. 그 장종태 후보와 설전을 조금 이따 나올 장종태 후보와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네. 근데 그 내용이 심히 하찮고 괴이해서 옮겨보겠습니다. 하찮은데 이렇게 이목을 끌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 공격 측인 디펜딩 챔피언을 공격하고 있는 장종태 후보가 먼저 박환용 후보에게 네. 구청 자문 변호사는 변호사 경력 5년에 대전 거주 3년 정도의 자격을 요구하는데 변호사 경력 3년에 대전 거주 120일에 불과한
당신의 사위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 특혜가 아니냐. 라고 선빵을 쳤습니다. 네. 그랬더니 박환영 후보는 특혜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구청 문화체육개장 시절에 네. 그러니까 그 박환영 후보는 이제 장종태 후보를 공격하는 겁니다. 네. 부인이 운영하는 체육사에서 체육용품을 납품받았다는 언론 보도 기사가 있다. 가족이 운영하는 체육사에서 기천만 원어치를 납품받은 특혜 의혹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게 얘기가 오가는데. 유권자들이 용서치 않으리라. 뭐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건 세일러문 아니에요? 예.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 디테일 가지고 서로 싸우나 하고 봤더니. 네. 서구청에서 부구청장과 국장으로 같이 공식 생활을 했어요. 아, 그렇죠. 이미 크로스 체크가 미친 듯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서로의 구린 곳을 다 아는 거야. 그리고 한 몇 개씩 푸는 거죠.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속에서는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야, 네가 그 얘기를 해? 이러면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된 거죠. 야,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진정 좀 하지 뭐 이런 거. 네. 아, 이거는 프로레슬링 초짜들이군요. 네. 서로 맞다 말고 빡쳐가지고. 네. 막 의자 들고 나오고 막 그러는 거지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저런 일들이 벌어질 당시에. 네. 그 당시는 둘 다 왜 서로 가만히 있었는가. 그때 싸우지. 그때 손가락 걸고 약속했겠죠. 예. 우리 출마하지 말자. 나중에 그늘에서 보지 말자 그러겠죠. 그 밖에 이제 여기 이 동네는 또 그 마권 장외 발매소 이슈가 있는데. 네네네. 예. 뭐 이슈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근데 박환용 후보는 이 마권 장외 발매소가 긍정적 효과도 있다. 뭐 부정적 효과만 있는 게 아니다. 꼭 부정적이라고만 보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마권 장외 발매소가 있으면 세금은 들어와요. 뭐 연간 그렇죠. 180억 정도 세수가 있답니다. 큰 돈이죠.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부정적 효과가 너무 커서 이제 다 옮기자고 그러는데 그걸 옮기지 말자고 얘기는 못 하고 그냥 외곽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경기도 올라가면 광명시나 뭐 김포시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사행성 이 시설 들어올 때 꼭 우리가 지난번에도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문법밖에 못 써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네. 박환용 후보의 고사까지 알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종태 후보 남자 61세. 대전대 대학원 행박이고요. 재수입니다. 즉 리턴 매치죠. 박환용 현 구청장과의 2010년에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50만 서구민의 가슴을 땀으로 적실 것. 무슨 소리야 그게? 저는 마사오가 출마했나? 너무 슬로건이 너무 뭐야 야하잖아. 이게? 네. 왜 상대의 가슴을 땀으로 적셔? 전남 영광 출신이고요. 검정고시 모건대를 거쳐 모건대에서 행석, 대전대에서 행박. 마권 발매장에 대해서는 확장을 반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네요. 물뚱님이 소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새누리당 후보와의 비방전이 며칠 전부터 스타트를 끊었는데 내용이 시시함. 제가 열심히 안 본 거죠. 하찮고 괴이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 그냥 하찮다고 넘어가 버렸는데. 제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요. 그리고 이 양반은 이번에 건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서구를 나눠서 서구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서구가 이미 크다고 생각을 하는지 서구를 나눠서 둔산구라는 데를 신설하겠다라는 공약을 걸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4월 달엔 이렇게 걸었는데 또 바뀌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 사람 입으로 대전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 서구 일부를 떼어내자고 주장한 것은 정치적 꼼수라는 말을 했었어요. 수시로 바뀌는군요. 근데 이렇게 정말 수시로 바뀌면 진짜 50만 서구인의 가슴이 땀으로 젖을지도 모르겠네요. 긴장해서? 네. 이거 무슨 붕당을 보는 것 같은데요. 서인이 뭐 이렇게 또 갈리고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는 좀 우근민화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의견의 우근민화? 네. 새정치당이라고 부르면 아직은 좀 어려우니까 풀네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새정치국민의당 이강철 후보입니다. 새정치국민의당이
예비 후보를 냈을 때는 예. 그냥 새정치국민의당이라고 하더니 이게 좀 그렇다,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새정치당이라고 줄였더라고요. 선관위에 그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게 원래 창당할 때 줄임말도 등록하게 돼 있더만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무슨 새정국, 새정당 이렇게 할까봐 새정치당이라고 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55세 남자. 한남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했고요. 사단법인 청년회의소 연수원 교수입니다. 네. 3대 대전광역시 의원이었고 현재 우리 동네 가게 살리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라고 합니다. 98년에 시의원 선거 때 서구 2선거구에서 자민련 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이게 충청 지역에서 제3당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3당에 대한 시도가 꾸준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3당이었던 자민련 소속으로 일단 정치에 입문합니다. 네. 2002년 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다시 도전했는데 이건 낙선합니다. 19대 총선에도 출마를 고려한 흔적은 있는데 출마하진 않았습니다. 출마를 고려한 흔적은 어디서 나와요? 고려한 흔적은 진짜 뭘 봐야 나옵니까? 그거 있어요. 이강철 전 시의원 출마 결심 그런 기사가 뜨는데 저 아는 형네 동네 신문. 예. 네. 근데 없어요. 출마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출마를 고려했다가 철회한 거겠죠. 서구갑에서 국회의원으로 2번 출마했는데 2004년에는 당적이 새천년민주당이었습니다. 이분도 어떤 2004년이면 열린우리당. 그렇죠. 탄도리들 나올 때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당선될 리가 없겠죠. 네. 2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새정치연합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네. 안철수 대표에게 정당 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진짜 지역에서 엄청 큰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로.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예외예요. 예. 모든 당에 다 가서 넣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이후에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대전에는 새정치국민의당이 나름대로 세력이 있습니다. 출마자가 중앙당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출마자가 많어. 대전이 큰 곳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그렇죠. 엄청 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있고 대부분의 새정치국민의당 출마자들이 가장 비중이 높고 절대적인 숫자가 같이 제일 많아요. 공화당도 여기 많아. 예. 그러니까 제3당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충남 지역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 순진한 사람들은 지금 자민련 자리 비었다. 이제 우리가 해먹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꼭 그럴 수도 있지만 자민련으로 시작한 제3당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당에 들어가면 어차피 자기 입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제3세력화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있고 제가 보기엔 충남 대전 이쪽의 심리는 그러니까 양당 중 어느 한쪽에 특별한 호감이 있지 않은. 네. 선거도 결과도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뒤바뀌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제3정당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서기가 쉬운, 입지 확보하기가 쉬운 건데. 예. 이렇게 아무 콘텐츠 없이 들어가면 못하죠. 콘텐츠가 전혀 없진 않습니다. 정당에 대한 충성이나 호감도가 높아서 부딪히는 울산하고는 정반대라고 볼 그렇죠. 수도 이건 반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있죠. 네.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이 합쳐질 때 통합을 거부했던 중성자들이 새정치국민의당으로 훅 빨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 정도. 아까 무소속으로 나온 전동생 후보하고 정서를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이강철 후보는 새정치국민의당의 대전시당 위원장이 됐습니다. 마산의 4.19, 광주의 5.18에 이어 한밭벌의 6.4 지방선거의 위대한 정치의 기적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이런 미친 사람을 봤나? 그건 비유가 안 되잖아. 예. 그런 위험한 비유로 하고 그래. 하여튼 일자리 경제 소통 타령을 이렇게 마치고 네. 우리의 미녀죠. 선거철 미녀죠. 일자리 경제 소통. 그리고 특이한 것이 우분투 복지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시민 구민들한테 리눅스 배포판을 뿌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왜 우분투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분투 스와힐리어 원뜻으로. 원뜻은 뜻이 1000만 가지라며. 그걸 지금 어떻게 알아? 1000만 가지 다 좋은 뜻이에요, 그게. 뭔진 모르지만 좋은 뜻이야. 마치 참, 예. 굿, 한, 이런 그런 의미. 그렇죠. 예.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미군에서 많이 쓰는 말 있죠. 스마트밤 이런 것처럼 스마트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갖다 붙인 게 우분투야? 예. 그래서
우분투 복지가 뭔가 찾아봤는데 네. 우선 저는 검색하는데 실패했고요. 우분투 후보 원래 윈도우즈 환경이 나오죠. 맥OS 환경에서 못 찾아. 네. 그냥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분투란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분투를 깔고 찾아봐야 되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아주 우수사례입니다. 이번 선거에, 그러니까 2014년 선거에 새로 나온 공약은 치매 요양병원 정도가 거의 유일한 것 같고요. 예. 2010년도에 서구청장 출마를 고려한 흔적이 있거든요. 네. 블로그에. 그래가지고 2010년도 서구청장 예비 후보였던 시절의 공약을 보면은 네. 서구청 관내에 집행되는 공사 발주 및 물품 용역을 90%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겠다. 그리고 또 같은 문장이 비슷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모든 물품을 재래시장에서 구입하겠다. 사회연대은행을 서구청사에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의외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네, 진짜. 1월에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올린 게시물에 예. 안철수를 안청수라고 해놓은 오타도 그냥 두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약이나 이런 게 많은데 은근 허술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은근 허술하고 뭔가 이건 좀 객관적이지 않은 비방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참어. 왜 저 출마한 후보자를 감성 비평을 하고 그래? 그렇죠. 예, 그럼 안 되죠. 어쨌든 우수사례입니다. 이렇게. 2010년부터 공약을 계속 쌓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공개하고. 축적된 공약이 있다. 예. 85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적이 있고요. 아이고.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 2005년에는 음주운전 플러스 무면허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와일드하네요. 허술하고. 좋아요. 유성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후보 진동규 남자 56세 충남대 겸임교수고요. 인하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9대 10대 유성구청장이었습니다. 대덕대 교수도 했었고요. 군필이고 전과 1범인데 전과는 그냥 음주운전입니다. 2013년 6월 11일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작년 초여름에 음주운전 하셨네요. 파악되네요. 근데 이거 전과 기록 보면서 느낀 건데 음주운전을 이렇게 흔하게 하나 봐요. 꽤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반대예요.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을 잘 처벌하는 나라예요. 예, 상당히 처벌 잘해요. 예. 제가 아는 사람들 음주운전 처벌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진짜.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저도 아니에요. 저는 술을 애초에 안 마시니까. 네. 음주를 안 해요, 이 형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구청장을 한 거거든요. 유성구청장을. 네. 근데 이분이 공약이 문제가 뭐예요? 과학, 교육, 관광, 국방, 교통, 그린, 건강 등 청정 유성의 7가지의 특성을 살려 잘못 나오셨는데 대선 럭키세븐 기억의 도시. 기억이 실제 가로치고 보도에 네. 한글 첫 자음 기억이 돼 있습니다. 기억. 기억. 예. 네. 기억의 도시로 만들겠다. What? 근데 이거야, 이게 이제까지 나온 모든 후보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리송함을 지니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기억의 도시. 꽤 시간을 투입해서 검색을 다 해봤어요. 이게 무슨 유권자들이 난 놓고도 알 수 있는 도시예요? 네. 뭐예요? 요 과학부터 건강까지 7가지 특성이 다 기억으로 시작해요. 과학교육, 관광, 국방, 교통, 그린, 건강이니까. 두운 치신 거예요? 예, 두운 기억인 거, 그게 가능성이 맞는 것 같은데, 확인은 못했어요. 그건지. 저를 상당히 고생시킨 후보입니다. 이거 난해하네요. 예, 난해하죠. 예. 차라리 K의 도시 이런 거 영문을 쓰기 싫어서 기억을 썼나? 왜 그린이야? 그린 녹색이지. 이거 네버노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억지로 기억자로 다 돌려서 맞춘 거죠. 이 그린. 그렇죠, 예. 녹색을 해야 되는데 녹색을 빼고 그린을 넣은 거 보면은 그 기억자로 맞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좋게 봐주고 싶어요. 예. 그나마 숫자보다는 한글 자모가 낫잖아요. 그리고 저것도 있죠. V의 도시 이런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요. 예. 네. 흰 쥐를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청장 후보는 허태정, 남자 48세, 충남대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죠. 있어. 없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한숨만 쉬면 이 사람 아무것도 없을까 걱정하고. 자, 공약에 대한 이행 절차와 이행 기간,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을 다 써놨습니다. 오, 좋네요.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재원 조달 방안까지도 이 써놓은 걸 만약에 기록만 하고 있다면 나중에 비교하긴 참 편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구청장실을 반으로 줄이고 구청장 업무 추진비는 1,000원 단위도 다 공개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당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국내 최초였다고 자랑합니다. 조례 통과가. 의미 있죠, 그것도. 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30% 정도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덕명 택지 개발지구에 동네 꼬마 애들로부터 그림을 모아서 그중에 우수한 그림을 뽑아서 디자이너를 붙여서 만든 공원인 생각꾸러미 공원을 공약대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디자인의 소재로 썼다 이거죠. 네, 그래서 막 이거죠. 바보같이 생긴 로봇들이 막 있어요, 거기 가면. 애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애들은 좋아하죠. 예. 중증장애인 거주지 우선주차구역에 안내판을 붙인 우선주차구역 공사.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다 한 거고요. 2011년에는 교육청과 시의회가 결론을 어떻게 내든 간에 유성구는 무상급식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먼저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의회에 압박을 넣은 경력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예. 네. 그리고 이건 이렇게 쉽게 구분해드려야죠. 노면전철파입니다. 2호선에 대해서는. 아. 노면전철파요? 네. 그게 그러니까 지상고가파, 노면전철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하로 가는 게 공사비가 단위가 다르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대신에 이제 다른 혜택이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초기 이제 공사비 자체가 워낙 세니까 지하로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지하로 넣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돈이 없다. 자원 조달이 불가능하다. 고가로 올릴까 아니면 지면으로 할까. 그리고 수송 단가가 비싸지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지하 역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이 상상도 못하게 몇 배가 되거든요. 예,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노면으로 하면은 뭐 돈도 별로 안 들고 좋은데 노면으로 하게 되면 이제 땅을 소모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집가 땅이 소비가 되니까. 우리가 심시티 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예. 이걸 철기를 다 깔아?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게 노면전철일 때. 공간이 좀 아까운데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후보와 새정치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통합진보당 유석상 후보입니다. 40세 남자, 고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 알기 쉬운 위원회들 나옵니다. 예. 역사 왜곡 교과서 저지 대전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입니다. 이게 참 단체 이름이 이게 단체 이름만 쭉 읽어주면 무슨 일인지 설명 다 끝나는. 이게 현재 정부하고 어떤 맥락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뭔가 단체를 만들 때 미래창조과학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줄줄 붙이는 거. 막 줄줄 붙이는데 우리 지금 현 박근혜 정권에서 붙이는 그런 긴 이름은 이름을 다 들어도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네요. 네. 여기는 좀 밝고 분명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장명 센스는 차라리 여기가 낫다는 거죠. 이건 평가해줘도 돼. 장명 센스는 좋네요. 네. 단체 이름에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제가 불만인 것은 이름이 기니까 타이핑하기가 힘들어. 미래창조 방송통신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나아요. 그냥 그때 그 무뚱님하고 저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러느니 차라리 예조, 병조 이런 게 낫다고. 맞아요. 장관급 판서들하고 같이. 그리고 그럴 때는 불만 갖지 마시고 그냥 키보드를 기계식으로 바꾸시면 마우스로 훨씬 경쾌하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도 되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도서관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공약을 보면 유성 지역에 혁신학교를 유치하겠다. 관내에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 이건 다 나옵니다. 네. 주민 동의 없는 핵시설을 반대하겠다. 대전에 핵시설 들어오겠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아까 얘기했죠. 원료. 발전소 원료. 예. 핵시설 반대. 전 발전소인 줄 알고. 마을 공동 육가센터가 아니라 육아센터겠죠? 마을 공동 육아센터 설치.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시절에 참여당 참여단계,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었죠, 당시에는. 헌통합진보당. 예, 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시절에 참여단계였던 최용구 후보랑 그 당원 대리투표 의혹까지 받으면서 접전을 합니다. 재경선까지 치르는데 결국 승리하는데 출마는 하지 않습니다. 출마는 하진 않은 것 같고 이분도 이렇게 공약이 디테일은 잘 안 나오는 분입니다. 97년도에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적이 있네요. 그리고 음주운전도 하셨습니다. 2004년에. 그게 그쪽 계통분들이 이제 권력과 싸우다 보니까 심신이 이제 괴롭고 지쳐서 술을 많이 먹어요. 예. 현 구청장은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심신이 지치고 필요해가지고 술을 먹게 되죠.
그리고 네. 다음 후보인 새정치국민의당 김헌태 후보는 네. 정말 저는 납득이 가는 음주운전 이력이 있습니다. 어떻길래? 새정치국민의당 김헌태 후보입니다. 60세 남자, 한남대 문학 석사입니다. 일단 남다르죠, 문학 석사.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대전 MBC 전 앵커예요. 그리고 그래요? 민선 3기 대전광역시장 출마를 그걸로 삼고 있습니다. 경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체급도 낮췄네요. 출마만 했다? 예, 네. 출마만 했죠. 2002년에 3회 지방선거 때 대전시장에 출마해가지고 5개 구에서 고르게 득표하면서 4명의 후보 중에 4위를 합니다. 뭔 얘기할 줄 알았어, 내가. 아주 고르게 4위를 했다. 고르게 4위를 네. 했다는 거죠. 예외 없이. 예. 그래서 특별히 쓸데없이 많이 받지도 않고 예. 고르게 4위를 예. 했다. 유성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면서 12년 전과 마찬가지로 난장판인 정치를 타파하고자 출마했다고 합니다. 구청장실을 폐쇄하고 민원실에서 근무하겠답니다. 우린 별로 안 좋아하는 고양이죠. 자꾸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진짜. 안전상설감시단을 운영하겠답니다. 실버협동조합 설립, 행정조직 체계의 효율적 개편이라는데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딱히 구체적이진 않고 2002년 7월 2일에 음주운전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 네. 이때가 2002년에 3회 지방선거도 있었잖아요. 예. 월드컵도 끝나서 좀 이렇게 허탈하고 선거도 떨어지고 기분도 꿀꿀하고 해가지고 한잔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전 이해가 되네요. 월드컵 직후. 한 번은 이해가 가요. 월드컵도 졌고 선거도 떨어졌고. 지방선거는 월드컵이랑 붙어 있죠. 맞아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음주 운전을 한 거는 이해가 안 가잖아. 왜 운전을 해? 아이 또 뭐 그러게요. 술 먹은 건 이해가 한다는 거지. 예. 네. 그러면 안 되죠. 예. 이용이 새정치국민의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요. 이 통진당한테 하고는 이게 온도 차이가 심해요. 좀 그냥 차갑게 대하고 막 그러면서 좋아하지 마. 특정 정당을 비호하는데. 아. 대덕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남자 53세, 정당인, 한남대 행정복지대학원 정치학 석사, 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당 조직특보였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을 한 적도 있고요. 군필이고 전과가 있는데 이분도 음주운전이에요. 여기가 예. 대전, 아까도 얘기했죠. 대전시는 승용차가 없으면 못 다닌다. 대중교통이 나쁘다는 게 입증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대중교통을 개혁하러 나온 후보들이 지금 있는 거 자기들이 아니야. 대중교통을 고쳤어야지. 그럼 부산 후보처럼 그 심야버스 공약을 들고 나왔어요. 아니면 뭐 공영 대리운전 이런 거. 공영 대리운전. 대덕구를 대전의 중심 지역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에헤이.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내 이 후보. 그러면은, 이건 거의, 뭐라고 해야 하나. 그냥 도시를 옮기겠다는 얘기잖아요. 대덕구를 놔두고. 도시의 좌표를 대전을 옮겨가지고. 좀 이렇게 옆으로 밀어가지고. 선을 이렇게, 선을 민다는 얘기인가? 그 경계선을 민다는 얘기인가? 맵 편집해요? 뭐, 중구를 침공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구를 침공해 점령해도 되죠. 예. 연축동 행정복합타운 관련 공약이 있는데 네. 수용인구 17,000명을 목표로 하는 행정과 주거, 상업 기능이 공존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네. 그 옆에 있는 장동 탄약창이 알아서 이전을 할 것이다. 이게 뭐야? 군부대가 있으면 그 옆에 뭘 막 지으면 갑자기 이렇게 대화창에 딱 뜨면서 이제 갈 생각입니다. 옆에 뭐가 있어서 못 있겠네요. 이러면서. 그리고 동부 지역에 외곽 도로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거 비웃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전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북을 갖다 놔야 되겠어요. 왜냐면, 지금, 보름째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도심을 활성화, 허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일자리를 1,000개 만든다, 허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시장실 1층! 이제 일자리를 하면 이제 막 숫자 몇일까? 숫자가 몇 개일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제가 1년 반 하면서, 확실히 느낀 건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개량화가 돼요. 개량화가. 맞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이번 거를 하면서 이번 기수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어딘가에 끼칠 수 있다면 해보자라는 마음도 컸지만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량화시키느냐에 저는 골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림이 보여요. 예. 앞으로 이제 한 10시간짜리 노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 아름다운 이 땅에 이러면서. 진짜 피를 토하겠다 부르다 말고 완창하려면 씨발. 설마 UMC가 그런 노래를 쓰겠어? 숫자송 버전으로 하겠지. 숫자가 존나게 많을 거야. 뭐 10개 정도로 안 끝나. 자, 저 박수모 후보 끝났나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후보 남자 49세입니다. 일자리는 10만 개, 관광 1000만 명. 무공의 우량기역. 신공항은 가도. 아, 그만 좀 해. 아, 이거 진짜 누가 만드는 거 아니야, 이 노래? 서구는 우리 땅. 더워 죽겠네. 무공의 우량기역. 기대하십시오. 자. 누구? 박영순. 자. 대전문화초, 대전북중, 대신고, 충남대 영문과, 충남대 철학과 석사, 동철입니다. 동철, 동학철학과 석사입니다. 충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택시노조 대전지부 사무국장도 했습니다. 대선 경선 때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예비후보 대전지역 책임자였습니다. 나중에 낀 게 아니고 처음부터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대선 분위기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죠? 노무현 후보는 초군소 후보였다가 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람을 도와줬느냐는 좀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2006년에 이건 충청도의 케이스니까 충청권의 케이스니까 강조해야 돼요. 같은 당적으로 예. 훌륭한데. 같은 자리에 도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단당류 후보. 네. 멋진 뜻인데 바보같이 들리네요. 예. 살찔 것 같고. 자, 2014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근데 지금 중요한 건 2006년입니다. 2006년에 도전했었어요. 대덕구청장에. 이 말씀 왜 드리냐? 2014년 2월 19일부터 올해죠. 2월 19일부터 8년 10개월 16일 만에 2006년 후보일 때 돌리던 블로그 활동을 재개했어요. 오, 좋다. 새로 안 만들고. 뭐가 좋아, 그게. 다시라도 하는 게 낫죠. 좋죠. 후보일 때만 블로그 한다는 거 아니야. 후보일 때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블로그에 별건 없어요. 뭐, 사진 찍은 것만 많고, 별거 없다는 게, 사진 찍은 건 많아요.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러 가세요. 근데 했던 일, 공약, 없어요. 통진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춘기 후보입니다. 44세 여자, 한남대 전자계산공학과를 졸업했고, 정당인입니다. 대전 비정규 노동센터 소장이고,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입니다. 예. 통진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2006년과 2010년에 대덕구 다선거구에서 구의회에 출마합니다. 모두 낙선했고요. 네. 통합진보당 소속이 돼 통합진보당 지방선거 홈페이지에 없는 또 다른 후보입니다. 부산만 그런 줄 알았는데. 통합진보당 당직자 여러분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통진당 중앙당은 우리 방송을 안 듣는다니까. 민중의 소리 듣지. 이럴 때일수록 통진당에 투표하고 싶은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통진당을 의심해줘야 돼요. 아니 왜 구청장 후보, 시장 후보에 투표하고 싶은데 중앙당에 후보 이름 하나 안 올려줍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대단히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뭐 대충 만들었으면 대충 만드느라 빼먹었나 보다 이랬는데 상당히 성의 있게 만들었거든요. 통진당 디자인 잘하잖아요. 네. 아주 단순한 사무착오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성의 없이 한다는 건 근데 곤란한 거지. 이렇게 많다니. 단순 사무착오로 목숨 걸고 출전한 기초자치단체 후보들이 안 나온다. 이거는 그 후보들이 중앙당에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딱히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웹상에 정보가 거의 없고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하십니다, 대신에. 그래요? 네. 이분도 통진당 중앙당 홈페이지를 안 보는 거야. 그런가 보다. 자기가 안 나온 걸 모르고 있는 거야. 하여튼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요. 물론 뭐 몇 개 섞여 있고 세월호 처리와 박근혜 독재에 대한 이야기. 그 트위터에 항상 그 비분 관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트위터를 하십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그냥 선거에 나온 후보라기보다는 좀 분노한 일반 시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거 얘기를 하더라도 프로페셔널한 느낌은 좀 떨어지는데요. 네. TV 토론에 나왔다는 내용의 트윗을 날리더라도, 그러니까 일반 후보는 제가 TV 토론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고, 뭐 무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TV 토론에 나왔는데 대기실에서 엄청 긴장됐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날립니다. 그래서 TV 토론에 나와서는 친환경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구민들과 머리를 맞대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딱히 더 자세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소속 최영관 후보입니다. 65세. 근데 저는 이제 드디어 네. 전국을 돌아 이제 충청도까지 다 왔잖아요. 저는 이제 드디어 이용의 견해에 완전히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통진당의 이런 선거 활동에 의해 지지를 해주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요? 저 큰 돈을 날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 몇 개만 전달한다. 홍보비로 쓴다. 자유예요. 그럴 수 있지. 자유예요. 대신 유권자들은 이런 자유를 행사하는 거죠. 그 사람들 보면서. 그래. 너가 하고 싶은 얘기를 봤다. 들었다. 안 찍으마. 셋 다 권리 행사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방송에서 이 데이터 센트럴 시리즈에서 네. 박근혜 독재 타도라는 말이 계속 나온 게 네. 그러네. 통진당의 위력이네. 박근혜 독재 타도. 아니 그걸 우리도 언급을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저희의 뜻은 김기춘 독재 타도예요, 여러분. 저희는 금수원과 함께해요. 김기춘 나와라. 우리 방송에. 그러네. 네. 통합진보당이 그렇게 치면 성공하고 있네요. 성공한 네. 거지. 그 비용으로 이런 스피커를 샀다. 뭐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네요. 네. 현실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네요. 무소속 최영관 후보도 있습니다. 65세 남자, 한남대 경영학 박사고요. 한남대 객원교수이기도 합니다. 시청, 구청 등 공직에서 22년을 재직했다고 합니다. 경력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에요. 22년 재직하고 명예퇴직했다고 합니다. 한남대학교 객원교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2000년 1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퇴직 후에 화성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하기도 했는데 2000년 1월에 퇴직을 했는데 2000년 10월에 예. 그러니까 2000년에 화성개발 대표이사를 하면서 제3자 뇌물교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습니다. 뇌물을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교부가 뭐예요? 뇌물 교부? 예. 수수도 아니고? 준 거 아니에요, 뇌물을? 교부면 줬다는 얘기 같은데? 무슨 국가의 뇌물조로 쌓여있는 돈을 나눠주면 뇌물 교부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뇌물 이렇게 나눠주는 중앙뇌물 교부. 뇌물 교부 공사 이런 거. 한국 뇌물재단. 뇌물 교부라고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리고 3월까지만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에 참여할 것처럼 하더니 페이크였고 결국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미래인재 육성과 어르신 의료 지원,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 관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아직 지하로 할지 지상으로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노선을 심각하게 근데 예. 이게 안 정해졌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자꾸 나불나불거리는 맞아요. 노선 끌어오겠습니다라고. 맞아. 이게 안 정해져서 그렇구나. 2010년에는 자유선진당 당적으로 출마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띠두르고 찍은 사진까지 있어요. 근데 나오진 않았습니다. 당시 근데 그러니까 시도했는데 아마 경선에서 떨어졌겠죠. 왜냐하면 당시 대덕구 자유선진당 후보가 최충규 후보라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덕분에 2010년도 자유선진당 당적 출마를 시도했던 덕분에 이분에 대한 자료도 많지 않잖아요. 딱 이렇게 느낌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2010년도에 출마의 변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이 남는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0년 이용류 정치. 예, 이용류 정치인. 예. 예. 근데 말씀을 딱히 재미나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예. 자신이 훨씬 재밌었다.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하나. 22년간 공직 생활을 했던 분다운 어떤 그런 동영상이. 재미없음. 예. 시정연설 같은. 네. 그러니까요. 저한테, 청취자 여러분 저한테 재미있는 공무원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죽기 전에 좀 만나봅시다.
선출직 말고. 네, 그냥 공무원. 선출직은 좀 재밌는 네.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왜 네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친척 어른 같은 그런 느낌. 왜 이렇게 무시해?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전에 진짜 얼마나 재미없을지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좀 예.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얼핏 시시한 후보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약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공약이나 어떤 갖춘 걸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춘 후보입니다. 예. 이런 후보도 사실 경북이나 전남 일부 지역 생각하면 이런 정도 소양을 갖춘 분들 거기 가면 먹어줄 수 있어요. 예, 이 정도 공약 가지고 계신 분은. 경북 가면 큰일 할 사람. 네. 여기 또 경북을 비웃네 우리 또. 근데 경북은 그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또 그렇지. 거기는. 동네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거기는 지사의 관용이 중요한 데니까. 저희들 잠시 쉬었다가 대전시 교육청 교육감 그리고 대전시 광역 및 기초위의 이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저히 더워서 못하겠다. 좀 쉬실까요? 네. 힘들다. 더워서 못하겠어. 아이고. 내가 떨어졌어. XSFM입니다. 나야 토시랑 흑마늘로 터듬요를 만들고 있어. 근데 말이야, 이뻐지려면 화장빨만 중요한 건 아니야. 화장실빨도 중요하니까 터듬요가 건강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 그렇다고 살을 팍팍 떼어내는 건 아니야. 착한 먹거리 해덜초 1544-2123 전화야. 돌아왔는데요. 돌아왔습니다. 박한 양반이 출장을 갔다 오면서 공항 면세점에서 담배 사다 줬는데 담배에 이렇게 써 있어요. Smoking kills. 간단 명확한. 네, 번역하면 흡연이 짱이다. 네. 또 있잖아요 뒤에. Smokers die younger. 흡연자는 이 꼴 저 꼴 보지 않는다. 이런 좋은 말들이 써 있어요. 다이라는 흡연자는 더 젊다. 역시 뭘 몰라야 행복해요. 네, 피곤할 땐 도움이 됩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 후보, 이 대전시 교육청 교육감 선거의 맥락이 약간 우리가 이제까지 앞에 보던 분위기하고는 다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 후보는 모두 6명입니다. 진보계열 후보로 분류되는 사람은 2명인데요. 일단 여기는 진보계열도 다수네요. 단일화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계속 진행하고 있다니까 모르죠. 일단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최한성 남 59세 대덕대 호텔 외식과 조교수,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 이학 박사, 현 역사 왜곡 교과서 저지 대전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회원입니다. 군미필의 전과 없고요. 이 최한성 후보는 그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관련 공약으로 뭐 장기 근무 가상금 상한선 폐지. 이거는 이제 그 비정규직들은 근무 연한이 늘어나더라도 가상금을 올려주는 것에 상한선을 거버렸다 이거죠. 예. 그걸 없애겠다. 네.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똑같이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똑같이 명절 상여, 복리 후생 등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서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가급적이면 돈을 똑같이 주는 쪽으로 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국 선언을 한 교사에 대해서 정부가 징계하라고 지침을 내린 거에 대해서 거부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승동 후보, 남자 63세,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석좌 교수. 교통대학이 바로 저희 집 옆에 있는데.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철학 박사. 네브라스카. 예. 네. 대덕대학 학장 출신이고요. 네브라스카와 관련된 추억이 있어요? 아니 그냥 그 밀떡후들한테는 그 폭격기가 날아오르는 곳이죠. 예. 밀떡들이 두근두근하는. 예. 네.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석좌 교수. 이건 뭐 나왔고. 자산이 40억 가까이 있어요. 39억 2천만 원이. 자산이 아니고 재산이. 자이산 모르세요? 자이산. 이 사람 선관위에 공개하는 게 하여간 재산이 밑에 쓴 것 때문에 제가 뭐 그랬나 봅니다. 한승동 후보는
큰 자산가이면서도 교육개혁을 주장한다. 이 말을 써나고 그게 역으로 옮아왔어요. 핀란드식 교육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휘바. 아이고, 씨. 스테레오 타입. 예. 70%가 넘는 일반고가 버려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첫 번째 자신의 첫 번째 공약은 일반 고등학교의 부활이다. 리얼합니다. 리얼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슨 자사고 이런 거 신경 쓰다가 일반고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이게 8, 90년대에 막 학군 노름하고 막 이러던 서울에서도 똥통학교란 단어 별로 안 썼어요. 그게 다 평준화의 효과죠. 평준화된 다음에는 그런 단어 안 썼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애들 자괴감 들어가지고. 애들이 일반고 가면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요. 예.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게 저 고등학생 애 안 가지고 있는 어른들은 또 몰라요 또. 그럼요. 예. 그 특이한 것은 그 앞서 얘기한 최한성 후보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 즉 민교협의 회원인데. 네. 그 민교협에서는 한승동 후보를 지지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진보 계열 교육감들은 대체로 이제 민교협이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 전교조 계열이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회의 각종 그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민교협은 한승동 후보를 발음 되게 힘드네. 한승동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교육감인데도 뭔가 무소속 정당인 같은 그림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기가 회원인데 지지 못 받았다. 예, 그런 개념이죠. 그 한승동 후보와 이제 최 후보는 계속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승동 후보가 좀 더 적극적이에요. 단일화 하자라고 요청하는 쪽이고, 최 후보는 단일화의 룰 같은 게 뭐 제대로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단일화 하느냐. 이제 약간 좀 빠지고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면은 한승동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 자, 보수 계열 후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수 계열 후보는 모두 4명인데. 이창기 남자 59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고요.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전 대전발전연구원 원장입니다. 한국 청소년 동아리 연맹의 총재했고요. 군필 전과 없음. 또 있습니다. 정상범 후보가 있는데 남자 52세 장애인입니다. 사단법인 장애인 정보화 협회 거기 대전 평생교육원장이고요. 충남대 이과대학 수학과 졸업했고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을 했었습니다. 이 정상범 후보는 그 사교육에 종사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이제 공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교육청 옆에 있는 그 교육위원회에 진출을 해서 그 의장까지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상범 후보는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전과가 이범이에요. 전과 이범인데. 거기까지는 평범한데. 예, 전과 이범 흔하죠. 근데 하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죄가 있습니다. 뭐지? 여친과의 셀카죠. 보통은. 거기에 더불어 협박까지 해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의심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이건 보통 소라넷 회원들에게 두 번째 적용되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다른 전과는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음란물 유포가 더 전에 있었던 거고. 뒤에 있던 게 2008년도 2월에 상해가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상해요? 예. 이 상해죄는 본인이 다 해명을 했어요. 어떤 범죄였는지. 상해죄는 그냥 친구 사이에 다툼이 있다가 때려서 상처를 입혔다.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았다. 그게 모든 상해죄죠. 예, 대부분 상해죄가 그런 거죠. 이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사랑할 수도 있지요. 자기는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여성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당신이 장애인이라서 이뤄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격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동을 풀었다. 저 여성이 나를 장애인이라서 거절하고 다른 남자한테 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성과 그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편지와 문자로 뭘 보냈답니다. 보내서는 안 될 내용을 보냈겠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스럽다라고 본인이 직접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범 후보요? 예, 정상범 교육감 후보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좋아하는 남자친구하고 관계가 깨지기를 바라면서 그 여성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뭔가를 둘 다한테 보냈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 선관위에 나와 있는 얼굴을 봐가면서 아우. 제가 얼마 전에 네? 카페 갔다가 제 뒷자리에 앉은 레알 불륜 커플 예, 봤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불륜녀께서 여성분께서 이렇게 그 내연남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자식 혹은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찌개랑 밥 먹고 톤이 확 바뀌면서 예. 갑자기 엄마 톤으로 바뀌면서 예, 뭐 그런 걸 목격했다고 했잖아요. 예. 아 이런 그 지저분한 사랑 싸움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아니요, 뭐 그렇지. 이게 저의- 또 꽤 저의 오래된 어떤 일이니까 젊었을 때 한 일이에요. 젊었을 때. 아, 그래요? 예,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예, 그 지금 사진 보고 그러지 마시고. 물론 이용은 오만한데 이분은 젊었을 때 하셨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요? 아니, 지금 사모님이 듣고 계신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서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네. 사귀던 때 있었던 일이니까 네. 뭐 젊은 나이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전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심각한 범죄예요 이거. 야동은 풀면 안 돼요. 뭐 그렇습니다. 네. 퍼블릭하게 푼 것도 아니잖아. 당사자 둘한테 준 건데. 그리고 보안이 위험하니까 찍어서도 안 돼요. 아니 그냥 둘이서 퍼블릭하게 아니라 프라이빗하게 때려도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되게 어려운 쪽으로 나간다. 하여간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난 노출이 좋아. 이런 거면 몰라도. 이게 케바케가 있지만 하여간 정상범 후보는 잘못했다. 예,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받았죠. 네. 우리나라 법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처벌합니다. 그럼요. 또 다른 후보 김동건. 근데 이거 참 되게 많네요. 예. 이 대목에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뭔데요? 여기 이 부분 할 때 네. 저희 딸아이가 이 기초 데이터를 입력을 해줬어요. 아, 네네네. 선관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서 예. 자기가 이제 뭐 이런 재산 같은 거 뭐 범죄 사실 다 체크해서 아무리 입력하면서 생각해도 고3 타임을 들여다가 그 대전시 입력한 게 꽤 전에 입력을 해놨거든요. 네. 딸내미가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막 키득키득하고 웃으면서 예. 자기는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범죄 사실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게 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집회나 시위 이런 건 다 권력과 싸우다가 생긴 그렇죠. 그런 것들이고. 그렇죠. 그랬는데 하여간 음주운전은 할 수도 있고 네, 무척 재밌다.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으면 음주운전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딸내미는 음란물 유포를 보고 빵 터지는 거죠. 정상범 후보를 보고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소라 네티즌 후보를 어른으로서. 모셨고요. 네. 그 제가 이걸 다 검색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댄다. 그랬더니 딸아이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잡설이 길었습니다. 왜? 김동건 후보 남자 67세 대전광역시 교육위원 출신이고요. 공주사범대학 졸업 충남대 교수도 했었고요. 대전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게 흔히 말하는 교총이죠. 그렇습니다. 교장교감들이 많이 이제 있는 그 전교조에 대응하는 단체 교총. 학교의 정경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설동호 후보 남자 63세 교수 충남대 대학원 영어 영문학과 문학 박사입니다. 전 한밭대 4대 5대 총장을 역임을 했고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자문위원까지 했습니다. 군필 전과 없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 뭐 공약의 차이 이런 거 발견하기 힘들고요. 다 네. 평이한 후보들입니다. 4명. 보수계열 후보 중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 언론에 의하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후보가 설동호 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계열에서는 최한성, 한승동 후보 간의 경쟁이 붙었는데 다른 지역은 보통 진보계열 후보는 다 단일화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명씩 나왔는데 여기는 실패한 상태에서 네. 지속적으로 물밑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판세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대부분의 언론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하여간 현재까지는 2대4의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만약 단일화가 된다면 네. 이게 보통 대전이 성향이 네. 뭐 그냥 항상 50대 50에서 근처입니다. 51대 49 차이로 나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도 거의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감 후보도 그걸 그대로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종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충청권은 트라이앵글이니까 대전도 33대 33대 34로 이제 승자가 결정나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답니다. 의회 의원 광역 이용 시간입니다. 광역 및 기초 이용 시간입니다. 대전광역시 선거 이용. 물뚱님도 말씀하셨지만 범죄 이력 조회만큼 재미난 게 또 없죠.
아, 진짜? 물두면 언제 그렇게 말했어? 본인이 좋아하는 거지. 흥미진진합니다. 예. 흥미진진하죠. 전국 범죄자랑 아주 다양해요. 음주운전 6번 뭐 이런 거. 음란물 유포. 국가보안법 위반. 근데 근데 또 이제 이 범죄 내역을 전부 다루는 게 사실 너무 방대합니다. 아, 방대해요. 방대해가지고 네. 만약에 뭐 서울시 이런 걸 다 통계를 내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대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해봤어요. 네, 해봤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잠을 못 자지. 그리고 기초의원은 또 못했어요. 이게 광역의회만? 예, 광역의회만 했습니다. 이용이 오늘 45분 지각한 것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네. 광역의원 출마자 전원의 출마자가 총 120명인데요. 네. 범죄 이력을, 그러니까 범죄 건수를 모두 더하면 38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외로 준수하죠. 네, 준수하네요. 1인당 0.31666건 정도 됩니다. 예, 0.3건. 1인 3할 1푼 7리. 예, 그 정도가 됩니다. 광역 비례대표는 그냥 뺄게요. 왜냐면, 예. 광역 비례는 어차피 범죄 이력 있는 후보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범죄 이력이 있는 후보를 보니까 새누리당에 8명, 예. 새정치민주연합에 8명, 동점이에요.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1명, 무소속이 1명입니다. 예. 건수로 치면 새누리당이 16건,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17건, 한 건 더 많죠.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3건, 네. 통합진보당 1명이 3건 했는데, 아마 집시법, 네. 네, 무소속이 1명인데 2건입니다. 네. 총 38건의 범죄 중에 가장 흔한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고요. 모두 16건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음주죠. 주로. 근데 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빨간 줄이 거지려면 음주죠? 음주죠. 네. 그 이상은 잘 안 나오죠. 모두 16건이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상해치사 아니면 음주. 그 중에 13건이 음주운전이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13건 중에 한 건은 무면허 플러스 음주운전입니다. 그렇죠. 네. 가장 가벼운 형량은 벌금 100만 원이고. 그게 예. 요번에 공개되는 범죄가 예. 벌금 100만 원 이상이에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 벌금 낸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형량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예. 영광의 주인공은 영광의 주인공은 예. 대덕구 제2선거구의 무소속 안대식 후보입니다. 예. 상해치사. 그 사람은 사운드 죽었어. 그 사람은 2개잖아요, 2개. 예, 상해치사하고 하나는 그러니까 1991년 상해치사로 징역 5년을 받았고요. 어이구야. 2004년도에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집단, 흉기 등 상해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정보가 안 나오는데 이분은 참고로 어린이 지킴이 및 학교폭력 예방위원입니다. 뭐?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퍼니셔야? 퍼니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슈퍼히어로스러운 자경단 같은 거. 그러니까 배트맨이 범죄자 취급부터 하는 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는 원래 시청에서 인정 안 해준 범죄자 아니에요? 그렇죠. 딱히 자세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알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도 상해치사면 좀 심하죠. 하여간 음주운전과 폭력과 관련된 전과 이범인 챔피언이 한 분 계시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른 후보는 예. 동구 제3선거구의 새정치민주연합 권득용 후보입니다. 예. 공직선거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수질 공장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고르게 위반해가지고 수질환경보전. 예. 방구를 어마어마하게 끼시고 그러니까 쉬를 어마어마하게 백화점식 전과를 자랑하는 분입니다. 다채롭네요. 모두 벌금이고 전과 5범입니다. 그분도 혹시 자연보호협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자세한 이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이게 덜 뉘우치셨어. 네. 광역의원까지만 내려가도 과거 이력 찾기가 굉장히 데이터가 힘들어요. 거의 없죠. 네,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범죄를 저지른 후보는 대덕구 제3선거구의 새누리당 심준홍 후보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뚝심 있게 음주운전만 내리 사회를 했습니다. 인생 어떻게 사는지 알겠다. 예. 그리고 술 좀 그만 드세요 좀. 이제 그래도 개과천을 하셨죠. 2006년부터는 이제 없으니까. 2006년부터는 기사를 뒀나?
아니 면허가 아예 안 나왔나? 면허가 없나? 아예 안 나오나? 그걸 4번을 당하고 면허를 또 발급해주는 국가가 미쳤지. 아유, 그게 뭐 법적으로는 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주게 돼 있으니까. 그건 그런데. 가장 복잡한 전과를 가진 분은 유성구 제3선거구의 통합진보당 이영훈 후보입니다. 예. 이게 하나예요. 이게 전과 하나예요. 예. 폭력행위 등에 예. 관한 법률, 야간, 공동상해.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인 거죠. 예. 폭력행위인데 야간에 공동상해를 했고, 여기에 플러스 병역법 위반이 들어가고, 여기에 플러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들어가고, 여기에 플러스 폭처라는 게 있대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련된 법률 위반이 폭처. 예, 그리고 업무방해에다가 또 플러스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입니다. 하나! 대략 그림이 나온다. 이게 하나. 잠깐만, 대략 그림이 나온다. 너무 힘들었어. 다시 한 번만 읽어줘. 폭력행위 등 야간 공동상해, 병역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처, 야간 집단 흉기 등 주거 침입, 폭력행위 등 야간 공동폭행, 업무방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이게 한 개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습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예. 봐요. 타령을 해서 야, 병역법 위반. 그래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예. 시위가 붙었어요. 예. 밤에 누굴 다굴했어요. 예. 그랬는데 싸움이 커져서 또 싸우다 보니까 누구네 집에 들어가고. 예. 근데 집회는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집회라는 게 꼭 그 신고해서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합법적인 집회는 아니잖아요. 아, 싸우다가 미신고 집회를 했구나. 그렇죠. 갑자기. 나 고등학교 때 대학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동문 애들 만나면 술 취하면은 강남역 강남대로 막아놓고 뭐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그것도 또 집회에 대한 법률 위반이잖아요. 그러다가 헌병한테 잡혀가서 자대에 끌려왔어요. 자대에서 술이 들깼어요. 기물을 파손했나 보죠? 그리고 헌병을 때리고 업무방해가 있으니까. 맞다. 헌병도 뺐다.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니까 그 헌병대 유리창을 깬 거지. 야간에 집단으로 흉기로 주거 침입을 하고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네. 저 범죄에 대해서는 조서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그렇죠. 네. 그리고 후보들의 범죄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해는 총 6건이 발생한 2003년이네요. 네. 그 해에 무슨 마가 꼈나? 예, 대충 이런 정도가 나왔는데, 그 선거구별로 고르게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딱히 어디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우범지역은 없다. 네, 우범지역은 없고, 이런 범죄 사실이, 물론 하나쯤 껴있을 수 있죠. 그럼요. 어쩌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특히 간통도 범죄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거는 범죄에서 빼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 네. 물론 그게 잘하는 짓이라는 건 아닌데, 예. 모든 나쁜 짓이 범법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과가 있다. 전과 사범이다. 근데 뚝심 있게 음주운전만 하는 분일 수도 있고. 일관성이 있게. 전과가 하나밖에 없는데 했는데 그게 상해치사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전과가 있다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과연 어떤 종류의 전과 있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통합진보당 후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그 집회 시위 이런 거 하는 건 뭔가 저게 굉장히 의로운 행동을 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럼요. 예. 네. 두들겨 맞고 있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다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요. 예.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선거 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뒤에 녹음한 끝인사가 무슨 이유에선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 참 없는 살림에 오바하더니 이런 일이 한 번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진 끝부분의 복구를 시도하다가 업데이트가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내일 세종특별자치시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책임 PD UPD 이용상근 기자 물뚝심송 상임고문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